자, 1타 방송을 꿈꾸는 기가스터디 강남의 소리입니다. 울산 후보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한 공소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녹화일 현재 2월 11일인데 변호인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검찰의 공소장에서의 세부적인 허점 내지는 이거 좀 너무했네 싶은 부분을 먼저 인용을 했지만 저희는 사실 이 사태가 조금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그냥 가볍게 웃어넘기고 공소장의 흠결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끝낼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 무시무시한 혐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 개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매수 요인이 공소장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매수는 센 겁니다. 등장인물은 물론 저희는 그 부분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30년 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개입된 수석실이 지금 3곳 이미 13명의 공소장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르가 스릴러 분위기가 납니다. 그렇죠. 범죄 스릴러.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보이는 거는 과연 검찰이 황운혜를 얼마나 때렸는가. 그리고 우리 식구였던 박경철 비서관은 네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아까 전체적인 장르는 범죄 스릴러인데 부분 쪽에 보면은 블랙 코미디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의 공소장이 우여곡절 끝에 동아일보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내지는 반박 입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변호인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거 개입 부분이라든지 후보 매수 부분 언급되는 공소장 내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소장의 서두 부분 3페이지 안쪽 부분에서 대통령의 30년 직위가 딱 나오면서 이 공소장은 사비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고 들어갔죠. 이른바라고 한 다음에 검찰이 장명한 이름을 그대로 붙여버렸죠. 울산 후보 선거 개입 사건. 이게 공권력의 힘입니다. 일단 이름을 붙이면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맨날 무슨 개혁이라고 많이 내거든요. 저는 그거를 줄기차게 개편이라고 고칩니다. 그 교육 개혁이라고 해서 저는 교육 개편 이렇게 해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저렇게 박아버리면은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도 안 걸리고 어쩔 수가 없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센 거죠. 이른바 울산 후보 선거 개입 사건 관련 변호인 입장문 이렇게 냈는데요. 3명이 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 정환석 전 선임 행정관의 변호인, 변호사 누구누구,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 변호사. 조국 장관은 빠지셨죠? 여기서도 NL과 PD가 가리나요? 그거였나요? NL 변호사 따르고 PD 변호사 따르나요? 징글징글하네요, 아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계셨을 때는 민정수석이셨지만은 나와서는 그냥 조 PD 되셨네요.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공소장 읽으려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 사실 초입을 읽은 건데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정리하는 게 7페이지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요약본 써버려 주셨네. 이래서 청와대가 좀 대응을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들었던 입장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공소사실의 사실적 법리적 문제점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려 공론의 장에서의 논의가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입장을 개진한다고 하셨고요. 첫째가 검찰의 공소장 중에서 그 청와대 비서실이 연루된 부분의 혐의를 3가지로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하명수사건입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 후보 및 측근 관련 첩보를 수집한 내용을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였고 그래서 표적 수사를 했고 청와대가 그 수사 상황을 점검했고 엄청 세요 지금 혐의가. 이게 맞다면은. 둘째로 이른바 선거 공약 관련 건인데요. 송철호 후보 측 공약 마련에 청와대가 가담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 무산을 도모했다. 그러니까 공약을 아웃소싱 해줬다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이것도 세죠.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그 부산 쪽, 김해 쪽의 신공항 건설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선거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공개적인 행보로 정책 논의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셋째로 이른바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한권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땐 제일 커요. 말이 좀 어렵네요. 경선 후보의 공직 제한권. 즉 뭐냐면은 송철호 후보 와 당내에서 경쟁을 할 울산의 지역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임동호라는 분이었고 이분이 중앙당의 최고위원을 할 정도로 당내 입지가 꽤 있었던 분이고요. 그 정도의 입지가 있다는 말은 뭐냐?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아마 오래 지속을 하셨을 분인 그러면 거죠? 이분이 친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흔히 말하는 원조 친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동호 씨한테 해외 총영사 자리를 제안을 하면서
하면서 단독 공천을 도모하였다는 혐의인데요. 지금 이거 양쪽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동호 씨의 진술이 초반에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여전히 관건인데요. 이게 유사한 사건이 이제 광노현 전 교육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드루킹에서 도모 변호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얘기를 변호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제가 참 꺼림칙했는데요. 저렇게 어려운 말로 서두리 장식을 하면 안 되지만 공소장의 일본주의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윤석열 현 검찰총장 적폐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수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의 재판에서는 이게 다 문제가 됐죠. 왜냐면은 공소장을 정말 읽기 편하게 써줬거든요. 근데 읽기 편한 공소장을 쓰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자꾸 빠져듭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게 공소장의 내용인데 과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도가 한참 나갈 때 했던 내용들이 좀 반복이 됩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싸고 검경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거를 파악하러 내려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PD 수첩 보면 다 아는 거였거든요. 기자도 안 내려갔었는데 그때. 예. 그리고 또 이게 나옵니다. 검찰은 몇몇 여론조사를 제시하면서 하명 수사로 인하여 지지도가 변화하였고, 왜냐하면 이 하명 수사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그게 보도가 되면서 김기현 시장 쪽은 뭔가 비리와 연루돼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줬고, 그것이 그 여론조사 방향을 바꿨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의 내용인데요.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 이쪽이 대세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봐도 그랬어요. 부울경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대세였. 울산보다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어려운 선거가 경남 서부 쪽입니다. 뭐 고성 이런 통영 이런 쪽인데, 고성 통영 같은 경우도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경남지사도 된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예. 저는 무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을 먼저 탓하기에 앞서가지고 쓸데없는 일, 할 필요가 없는 일, 해서 안 되는 일을 왜 하셨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느낌은 변호인 측이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법리가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황운하 예비 후보에 대한 그 공소장의 내용과 검찰 출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내용을 좀 보긴 했었잖아요. 변호사들이 화가 날 법하긴 합니다. 그 표현들을 보면은 약간 막 아유 예뻐, 아유 야 너는 막 이런 느낌이, 감정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보여서 화는 날 것 같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거기 가가지고 정말 울산 고래고기 사건만 보려고 거기를 갔는지, 그렇다면은 검찰이 좀 제시한 이메일로 청와대로 김기현 시장을 디스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오고,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지금 변론은 별로 없으시고, 아니야 그때 내려간 거는 고래고기 때문이었어 라고 지금 역시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변호사의 주장 패턴이 지금 가장 보이는 게 저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검찰은 몇몇 여론조사를 제시하면서 하명 수사로 인하여 지지도가 변화하였고 선거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공소장의 내용이라는 거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로 다 전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는 정황 증거일 뿐이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여론 투표를 해본 거는 아니고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속성상 정황 증거인 부분인데, 그게 날아가더라도 핵심 증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변호사 중에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명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동화 반복이에요. 그 다음은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 수사에 선거의 당락을 연결시키고자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 편의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때리긴 때렸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 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하명 수사는 없었는데 울산 지방의 경찰은 움직였다. 자, 그 다음은 또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피고인과 공모 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좀 의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의문의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지금 피고인들이 여기 13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고인들이 조금씩 조각을 내가지고 누구는 첩보보고서를 만들고, 누구는 그 지시를 받고, 누구는 그거를 경찰청 특수수사관한테 넘기고, 그 경찰 특수수사관은 그거를 이첩을 하고, 이제 그 중에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한 것도 있고, 절차를 좀 오버해서 한 것도 있고, 좀 분리가 되죠. 그리고 검찰은 그 중에서 절차를 어긴 쪽을 주로 다 공소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변호인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지방선거를 6에서 8개월이 남겨둔 시점에서 그러한 고의를 그 선거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고의를 피고인 전원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일단 이거는 되게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가 사조직이 아니고 공조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공조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울산경찰청이라는 또 공조직이 들어가 있는데 공조직은 어떤 고의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주인은 나라고 우리 사장님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회사의 주인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이걸 해야 돼서 하거나 마감이 있어서 하는 일에다가 엄청난 고의를 막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과연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냥 직무상 한 건데 이게 하면 안 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서 하면은 직권남용이 되는 거지. 과연 이렇게 따질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점점 꼬여요. 왜냐하면 황운하 울산청장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니 불렀는데 안 나가셨잖아요. 예.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 거를 보면은 또 꼬입니다. 무엇보다 검찰 주장에서는 장환석.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국가균형발전 쪽에 관여하는 청와대 수석실에 계신 선임 행정관이셨습니다. 이분이 울산 지역 송철호 시장을 유리하게 만들 공약 개발에 일조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신 건데요. 다른 곳과 다르게 여기는 상관인 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고 이 행정관만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시를 받고 이걸 한 건지 스스로 이걸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검찰은 알 수도 없으면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갔는데 청와대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입증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압수수색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거 사실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를 불구속 수사 받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변호사 측의 논리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왜 잡히지 않아서? 예, 오늘 잠깐 번외편으로 변호사 편 봤고요. 이제 좀 더 심각한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변호사 사이에서도 3명이 같이 성명을 냈지만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다는 게 약간 보여요. 그 세 분이 원팀이 아닌가요? 한 팀인데 혐의가 다 다르잖아요. 원팀인데 저렇게 호흡이 안 맞아요? 왜냐면 돈 주는 의뢰인은 각각 그러니까 각각 수금처가 다르구나. 네. 그러면 원팀이 아닌 거예요. 원팀은 입금처가 동일할 때 원팀인 겁니다. 기울어지는 농장인 게 피고인 13명을 검찰은 한 번에 이렇게 딱 그렇죠. 해가지고 아무나 걸려라고. 이쪽은 팀플레이인데 이쪽은 이쪽은 게임 이론처럼 죄수의 딜레마잖아요. 저거를 전문용어로 각계격파 당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